자, 안녕하십니까. 2만원으로 주식 투자 끝내기 책과 연계된 평생무료 주식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시황 전략. 이번 주 이제 오늘이 한글날인데요. 내일부터 어떻게 시장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해드릴지를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한 중순경에 시황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일단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일단 제 의견이 조금 틀려서 시장이 좀 상승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돌이켜서 보니 시장이 역시나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시장이 뭐 좋든 나쁘든 우리는 시장에서 매매를 계속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음, 바닥의 탈출은 언제쯤 가능한가를 놓고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일단 해외 시장 쪽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책과 이제 결부된 설명은 책과 함께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쪽을 좀 참고해서 보면 시장에 대한 흐름이 책과 연계가 돼서 설명이 더 자세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자세한 설명은 책을 통해서 한번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죠.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되고 있긴 한데, 일단 이 부분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그 경기가 좋다라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 근데 이제 미국이 경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다른 나라들이 상당히 문제인 거죠. 미국에 대한 경기보다는 이 미국이 경기를 어떻게 보면 긴축 쪽으로 정책을 만들면서 일단 후폭풍이, 예, 어, 다른 나라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이 좀 줄어들고 결국엔 디포트에 대한 우려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터키라든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이 결국 이 달러에 대한 부채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이기도 뿐만 아니라, 이 긴축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달러를 계속 이제 음, 어, 달러를 계속 모으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유동성적인 부분으로 푸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달러를 계속 사모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달러에 대한 부분이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 섞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기축에 대한 부분의 시그널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쪽은 그나마 잘 버티겠지만, 다른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뭐 자금 유출에 대한 부분, 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는 부분이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 뭐 한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확산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유럽 재무 위기 때도 보면 이제 그리스가 일단 관련돼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지만, 이 피그스라고 해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 이제 전부의 나라들이 상당히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뭐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무역 갈등이 상당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뭐 남중국해에서 이제 중국과 이 미국 간의 군사적
아, 군사적 충돌이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이제 불안 심리도 이어졌었고, 또 중국이 미국에 대한 원유 수입에 대한 부분을 제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무역 갈등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뭐 조금씩이라도 좀 전환이 되거나 좋아질 빌미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선진국 시장은 아니고 또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죠. 여기에 뭐 우리나라 시장뿐은 경제 지표를 본다라고 해도 일단 이 이제 금통위에서 결국 금리를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 한번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금리를 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는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 고용 지표가 낮아지다 보니까 일단 소비가 위축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책에 나와 있는 뭐 94, 95페이지, 뭐 90페이지부터 계속 한번 정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에 대한 영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환율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계속 이제 상승을 하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자금을 유출해서 이 환차손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이 달러를 이 원화로 바꿔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화가 계속 이 달러 대비했을 때 높아지면 결국 환차손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보기 전에 계속 자금을 빼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을 보더라도 한 15원? 15원 이상 올라간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 결국엔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출이 된다고 하면 결국엔 시장 쪽에서 매도를 해서 결국엔 달러를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업종으로 보면 역시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지금쯤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죠. IT 대형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뭐 외국 쪽, 미국 쪽에서 모건 스탠리나 뭐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이 반도체주들 약세 흐름 보였고, 2차전지나 바이오 제약들도 그나마 이제 2차전지보다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관련된 종목이 있는데, 뭐 악재란 악재는 또 다 같이 연결이 되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결국에 조정을 보인다고 하면 쉽게 시장이 반등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런 업종들이 쉬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일단은 이제 남북경협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에 이제 그 유럽 순방을 하는데, 이 순방하는 데 있어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교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평양에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또 시장은 또 지지부진할 것이고, 반면에 남북경협주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계속 이제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석유, 화학, 정유, 그리고 건설, 그리고 기계, 조선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 어제 그제 이제 뭐 관련된 종목들이 잠깐 좀 주춤하긴 했지만, 차라리 시장이 안 좋으면 이 시가총액 상위 IT나 2차전지나 바이오 제약이 조정을 보이면서 다른 업종으로 매기가 몰릴 수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 하락이 진정이 되면 바닥 확인을 하는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이 역시나 이 80페이지에 나타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그래서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이면 일단 어떠한 종목이라도 일단 예전에 뭐 100을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100을 사겠다라고 하는 투자 심리가 50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면 결국엔 종목들도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시장을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90페이지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이제 차트를 한번 보고 얘기를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거래소 시장입니다. 거래소 시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동안 하락을 했고요. 일단 뭐 지지를 할 수 있는 선이죠. 2200 포인트에서 2250 포인트에서 이제 얼마만큼 지지를 해주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 뭐 상관이 없지만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했다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레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을 갱신을 만약에 해버리면 일단 이 저점 2218포인트를 이탈했다가 다시 뭐 아래 꼬리를 달고 상승을 하는 있더라도 일단 이 부분의 매물을 좀 털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잘 유지를 해주는지 바로 반등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 2218포인트를 되레 일부로 갱신을 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시작이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반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한 번 더 한 차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 시장도 이미 이제 전 접점까지의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거래소 시장보다는 좀 여유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760포인트에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죠. 어제 일단 저점으로 거의 끝났기 때문에 한번 장 초반에 역시나 저점을 한번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저점이 743포인트 저점을 깨는 시점에까지 나오는지 아니면 그 시점 이전에 반등을 할지를 살펴보셔야 된다. 근데 지금 역시나 6일 동안 뭐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근데 장 초반보다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양봉이 나와야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보다는 장 후반, 종반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역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만약에 크게 떨어뜨린다고 하면 이 있죠. 저점을 한번 이렇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743.68. 왜 그러냐면 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은 인위적으로 저점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개인들에 대한 매물을 끌어서 올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 끌어올리느냐? 결국에는 외국 개인들에 대한 매도 물량을 싼 값에 사서 올려야지 외국인과 기관이 수익을 많이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따라오는 시점에서는 절대 매수를 안 할 것이고요. 일단 개인들이 상당히 좀 낙담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기관이 낙담을 하건지 외국인이 낙담을 하는 그런 시점으로 투매를 한번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매를 만든 다음에 일단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어떻게 보면 추이를 한번 말씀드리면 뭐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그리고 반등 나오고 두 번, 그리고 세 번 이렇게 떨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추이를 이제 다시 한번 깬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한 780에서 790까지는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할지 아니면 다시 꼬꾸라질지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그때 일단은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만약에 이번 저점을 갱신을 한다라고 하면 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더 크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6일 동안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한 8일, 9일 정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대신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은 저점을 추가적으로 갱신하지 않는 시점에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에서 50 사이,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지 않는 시점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이 정도 시점에서 양호하게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해외 시장이 급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근데 급반등이 나올 만한 또 이유도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은 계속 죽을 쓰고 있다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독불장군으로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분명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책 잘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